자, 이번 시간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제3강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국토 이용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 원칙 관련해서 국토예법 제3조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본 원칙인데,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제3조에서 기본 원칙 9가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9가지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관련해서 국민생활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하고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하고 원활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원칙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국토예법상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의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토예법에서 일단 도시 관련해서 발전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의 이제 대상은 지속 가능성하고 생활 인프라 수준. 여기 이제 생활 인프라 수준에는 교육시설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시설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국토교통장관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평가된 결과와 관련해서는 도시공개 수립할 때 각각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그다음 이제 도시군계획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계획,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게 도시군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토예법에서 수립되는 각종 계획과 관련해서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다시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에 상호간에 이제 위계질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계질서라는 건 여기 계획과 관련해서 성격을 평가를 해서 상위에 있는 계획하고 하위에 있는 계획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위계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에 있는 가장 상급에 있는 계획이 국가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군기본계획이고, 마지막이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의 이제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 자,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그와 같은 계획 중에서 계획 내용에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되면 그와 같은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토종합교통계획, 국토종합교통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고, 여기 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도로나 철도망과 관련해서 연결망과 관련해서 수립된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토종합계획 내용에는 도로하고 철도 시설과 관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고 결정한 사항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가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나라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해당되는 계획, 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2개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서 수립이 되면 이때 이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있다.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장기발전 내용이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위계질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 내용하고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순서와 관련해서 위계질서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불일치하다, 불일치하게 되게 되면 상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도시군계획에 이제 지휘해서 나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관할 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이나 개발이나 보존에 관한 계획에 있어 기본이 된다. 뭐 다른 법률이면 농지법에 의해서 이제 수립되는 각종 과 같은 계획이 있으면 그와 같은 계획은 도시군계획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에 부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하고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국가계획하고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단 불일치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별 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 즉 시나 군지역에 수립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이나 환경 또는 산업과 관련된 계획은 원래 이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맞게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수립을 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공급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가까이 이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국토 이용하고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4절 국토의 용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의 용도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국토니까 대상이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이용 용도. 자, 이용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거와 관련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4가지 용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도시지역은 주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 인구하고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와 같은 지역과 관련해서 토지의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은 중간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장래에 해당된 토지가 용도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지정하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림지역은 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와 관련해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을 주로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생태 또는 문화재 이런 걸 보존하거나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 있는 네 가지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나 있는 의미정도 정부에 있는 토지 관련해서 이용용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각각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다시 뒤에 가시면 세분해가지고 용도지역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전국에 있는 국토의 용도와 관련해서 네 개로 구분해서 지정을 한다. 그에 대해서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토예법 일반적인 총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국토예법에 따라서 수립되는 각종 계획 등과 관련해서 계획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자, 원래 이제 도시계획은 해당되는 이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이나 보존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당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2개 이상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그 같은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관할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자, 이분이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 관할구역이고 여기 나 있는 관할구역이 2개 이상 걸쳐서 각각 지정이 되게 되면 광역계획권이 되고 해당된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수립되면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와 같은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 권역과 관련해서 장기발전계획, 즉 20년 뒤나 30년 뒤에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권역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것 같은 이제 권역을 법에서 이제 표현은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광역계획권 지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권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을 먼저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이 되면 지정된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된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철저 관련해서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두 개 구분하시고, 광역계획권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인 여기 나 있는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이 관할구역이 두 개 이상 이제 걸쳐서 지정이 되면 그 대상 이제 지역을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 지정은 누가 하느냐? 자, 지정권자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자, 두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는 것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대상 지역이 두 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지정할 때, 이때는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도 안에 두 개 이상 같은 시군이 있으면 해당된 두 개 이상 시군에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권역이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자, 세 개 권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하고자 한다. 여기 지금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여기 세 개 광역자치단체 관련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관련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어서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수원시, 자 여기 이제 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 지금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수원시는 다 경기도 관할이고, 같은 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시를 한꺼번에 묶죠. 이때는 경기도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관련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두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이 두 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걸칠 때,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같은 도 안에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지정할 때, 자,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도지사가 이제 지정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할 시도의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이제 지정할 때는 지방 도 설치되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광역계획권은 이제 먼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자, 두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대상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 장기발전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동수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광역도시를 지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수립하고, 그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해서 수립하는 것. 그래서 수립과 관련해서 일단 수립권자, 공동 수립이 원칙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다. 그럼 이때는 광역계획권 지정된 이고 시도의사, 즉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내에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수원시, 자, 여기 세 개 시를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럼 이때는 성남시장, 안양시장, 수원시장이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공동 수립이 원칙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해당되는 광역계획권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해당되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립권자 관련해서 공동 수립이 원칙이라는 것.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직접 수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그래서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직접 수립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인데, 일단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나서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하고 관련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나서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이때는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공동수립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권자, 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하고 공동 수립할 수가 있고, 또한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수립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거나 또는 공동 수립과 관련해서 요청하게 되면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거나 또는 공동 수립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권자, 자, 이 부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수립이 공동 수립하는 것, 즉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이제 수립합니다. 공동 수립할 때는 수립되는 계획 내용 관련해서 상호간의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장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공동으로 이제 수립을 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갈 내용, 뭐 도로 설치라든지 또는 교통망과 관련해서 연결, 자, 이런 부분 광역계획권 내에서 설치가 되는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 연결과 관련해서 상호간의 이제 협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와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상호간에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때는 계획 내용 관련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조정 신청하는 거고, 도지사가 강역계획권을 진행해서 강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구서는 도지사한테 조정과 관련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조정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는 경우. 자, 만약 이제 인천광역시장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수립권자입니다. 그러면 교통망에 대해서 광역시설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만 조정 신청했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다시 사후 간에 협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해당되는 기간 안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의와 관련해서 조정 신청할 때 공동 조정 신청하면 바로 직접 조정하기 가능하지만 단독 조정 신청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재협의와 관련해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권고 절차, 자, 이건 신청, 조정 신청,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이때가 절차상으로 재협의 권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들어갈 내용 네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하고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하고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가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가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광역 들어가게 되면 관할 구역이 두 개 이상이 이제 거치면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광역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하고 기능 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전제가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녹지관리 체계하고 환경 보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광역계획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역시설 나와 있죠. 광역시설은 도로나 철도 이거 두 개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가 된 게 광역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령의 포함사항 시험 문제 출제되면 앞에 광역자 붙어 있는 거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특이하게 네 번째 나와 있는 경관계획 나와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주로 자연, 환경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주로 이제 풍시에 관한 계획인데 경관계획 내용은 장기발전 계획에는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경우에는 경관계획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내용 이 부분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계획 이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과 관련된 그와 같은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발전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할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수립과 관련된 개략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립 범위에서 구체적인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각종 많은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고 뒤에 가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각종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그와 같은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과 관련된 기준, 구체적인 수립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에 대해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관련해서 각종 계획과 관련된 수립 기준 이렇게 놓으면 수립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할 때 자,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립 기준 정할 때 일단 계획 특성상 고려해야 할 사항 이 부분 일단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 부분이라면 계획 내용 중에서 만약에 교통이면 교통 관련된 부분 아니면 산업과 관련된 부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특정 부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광역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장기 발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종합계획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특정 부분 교통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는 건 광역도시계획의 장기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뭐 10년 뒤에 30년 뒤에 이와 같은 이제 장기간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수립된 게 아니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계획 자체는 포괄적이거나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특정 부분, 교통이나 산업 분야 이런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기본적인 수립 기준 장기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이고 계략적인 내용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다만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그 밖에 이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으로 해서 각각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이제 출제되면 이 부분이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을 하고 단지 특정 부분, 교통이나 산업 이와 같은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 이제 표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권자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 수립 기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계획권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